여러분의 미래 동반자, 밀레니얼 Z세대의 테크 트렌드 소식을 전하는 뉴즈앤더시티입니다. 오늘 뉴즈앤더시티는 브랜딩에 대해서 대화합니다. 때로 특정 브랜드는 동사처럼 쓰입니다. 구글링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검색 포털에서 뭔가 찾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너플릭스 앤칠은 우리 집에서 영화 볼래? 라는 은어가 됐고요. 저스트 두잇이라는 문구에 신발 브랜드가 떠오르고 검은 터틀넥을 입으면 스티브 잡스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 이처럼 브랜딩은 사람들의 습관부터 언어, 상상까지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SNS가 발달한 2020년,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으니 더더욱 브랜딩 알아두면 좋겠죠? 나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뿐더러 내 인생에 의미를 더해줄 테니까요. 바로 오늘 뉴즈앤더시티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밤이 깊어가는 수요일, 뉴즈앤더시티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가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부스에는 특별 게스트가 와 계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가 능력자 소영님을 모시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소영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에이전시인 존버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환불 원정대, 놀면 뭐하니, 그 지미우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앵무새 루이스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성수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죠. 네. 와, 심지어 이 코로나 때에도 손님이 그렇게 끊이지 않는다고. 이 시기에요? 네, 와. 이 시기에도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시고 와. 저희 공간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네. 뉴트로, 아날로그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많이 방문해 주시고 90년대의 특별한 감성을 찾으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아, 진짜 가면은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이 나와요. 아, 그 정도로? 네, 정말. 다 인별각 네, 나오는 그런. 어딜 가든 인별각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낮에 갔을 때 느낌이랑 밤에 갔을 때 느낌이 달라서 아무래도 정말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만든 카페라 정말 컨셉이 지독하구나. 아, 낮에도 손님 오고 밤에도 손님 올 수 있게. 네,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역시 존버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존버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존버드는 저희 스타트업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회사고요.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에이전시 출신의 이제 이찬 대표님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하우스 예를 들면은 회사 안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마케터 출신인 저희가 만나서 이제 만들게 된 회사고요. 그 전에는 이제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둘이서 우리 IT 쪽 말고 좀 더 여러 가지를 해볼까? 하고 만들어진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스타트업, 특히나 이제 인프라가 부족한 그런 곳들의 전반적인 리소스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 기획부터 잡아들이면서 브랜딩을 제안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일부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일상을 소개하는 코너 팔로인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소영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겠네요. 네. 저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와, 그런데 정말 이제 팔로이는 사람을 좇는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코너명이에요. 특히 일과 삶에 관심이 많은 뉴젠더시티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간 어떤 커리어를 밟아오셨는지,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셨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저부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프닝에서처럼 소영님은 브랜드 컨설팅을 하시는데 사실 브랜딩과 전혀 상관없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저는 식품영양학 전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영양사도 했어요. 네. 와, 진짜 특이한 이력을 가지셨네요. 그러다가 마케터의 길로. 네, 사실
마케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적은 대학생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영양사로서 특히 저는 임상 쪽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나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이제 기회가 돼서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접하게 됐어요. 그때는 싸이월드가 아직 살아있던 시절에 네, 그때 뭐 파란 창, 초록 창, 그 다음에 사이 좋은 곳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이글루 이런 곳들의 블로그들의 상위 노출 작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걸 계기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가 생겼는데 마케팅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케터로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제가 회사 영양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저보다 어머니뻘 되는 이제 여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게 관리자로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갓 관리자를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나이가 더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을 내가 그렇죠. 관리하는 부담감.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세요. 아무래도 몸이 아프시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좀 부모님 안부도 많이 이제 들어봤고, 네, 그래서 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아이고, 극한 네. 직업이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좀 우연한 계기에 또 사무직으로 옮기게 됐는데, 이제 그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겸업으로 블로그 전문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블로그를 제가 뭐 기획부터 컨텐츠 제작, 발행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와.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스카웃이 되어서 이제 대표님과 저 1대1로 이제 뭐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맨 땅에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홍보, 뭐 마케팅,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사수 없이 이제 인터넷 서칭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맨 땅에 부딪히다가 나중에 이제 나 마케터로 계속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디지털로 좀 더 공부를 해서 IT 업체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었는데 규모가 꽤 컸고요. 그때 당시 가장 핫했던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이제 모 기업 이제 합류를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런칭을 위한 초기 마케팅 세팅, 기획, 컨텐츠, 퍼포먼스, 뭐 오프라인 다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와. 여기서도 다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공이랑 이제 관계가 없지만 어쩌다 보니 회사를 계속 옮기게 되고 하다 보니 이게 마케팅이었고 그래 나 마케터로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소영님이 너무 대단한 게 이게 사수 없이 혼자서 A부터 네. Z까지 배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서 그걸 해내셨고 어떤 계기 때 난 마케터의 길을 계속 가야겠다 느꼈던 시점이 좀 궁금해요. 되게 현실적으로는 이거였어요. 이제 우리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이 왔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가장 재밌고 행복할까를 고민을 했죠. 이게 요즘 밀레니얼 Z세대들이 하는 고민들이랑 맥락이 같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는 사람과 이제 제품, 기업, 서비스 접점에서 그거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고 보람이 됐다라는 거를 느끼고 난 다음부터 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피 안에 타고난 마케터의 진짜. 피가 있으셨네요. 그리고 방금 이제 밀레니얼 Z세대 이야기 네. 하셨는데 정말 소영님이 또 밀레니얼과 깊은 관련이 있으십니다. 어떤 쪽에서 또 관련? 바로 밀레니얼은 처음이라서라는 밀레니얼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그러면은 네. 정말 그 밀레니얼 이제 네. 그 책을 쓰면서 네. 꼽는 가장 큰 밀레니얼의 특징은 저자로서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요. 그 IMF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빠른 89년생이고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주변 이제 친구들의 이제 집안들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그 경험을 아주 몸으로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이제 그 윗세대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자신들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에서 잘 이제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회사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오시고 맞아. 그러면 아,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밀레니얼이나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세대보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로열티라고 하죠. 그게 조금은 이제 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이라던가 이제 재테크 이런 데에 좀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 부모 세대가 힘들었던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회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의 역량 그리고 나의 뭐 재테크, 돈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개인화가 된 게 MZ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 식구잖아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간극 차이가 좀 생겨요. 그래서 뭐 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윗세대들 같은 경우는 회식을 하면서 같이 밥 먹어야 식구지. 뭐 힘든 거 같이 견뎌내야지. 우리 더 친해지고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회식을 할 필요가 없다. 맞아.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고 나도 어차피 저 사람들 맞춰줘야 되는 시간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조금씩 어긋난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족 같은 회사가 가장 안 좋은 회사다. 그쵸. 가족 같으면 안 된다. 네. 많이 좀 정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서가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그 개인 역량에 집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윗세대가 아직은 이제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보다 내가 우선인데 왜 회사를 먼저 얘기를 하지? 내가 성장을 해야 회사도 성장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의 차이인 거죠. 관점 차이가 완전히 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네. 사이드 허슬, 뭐 사이드자, 뭐 자기 개발 네.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 결국 연결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사라졌고, 네. 나는 결국 내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 나는 계속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기존의 이제 기성세대들은 왜 회사에 충성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죠. IMF가 되게 큰 분기점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집착을 하는 맞아요. 그런 그런 행태도 풍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평생 그쵸.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또 다시 저희 또 역사 이야기까지. 저희 팔로잉을 통해서 일대기를 보통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자주 있는데요. 일부 이어가면서 소영님의 현재 직업인 브랜드 컨설턴트, 성수동 카페 사장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핫한 앵무새 루이스. 네. 정말 어떻게 그런 카페 컨셉을 만들게 됐는지 상세한 저 카페 컨셉부터 그 네. 이야기 궁금합니다. 사실 원래는 그 영업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어요. 저랑 이제 이차님이 강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여러 공간들을 물색하다가 만나게 된 곳이 이제 앵무새 루이스였어요. 앵무새 루이스는 원래 이제 저희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원래 1대 사장님이 계세요. 이제 1대 사장님께서 이제 인테리어라던가 어느 정도 좀 갖춰 놓으셨는데 저희가 딱 방문하는 순간 여기다. 라는 느낌이 운명적인 만남. 여기가 또 남향이에요. 근데 제가 햇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천장까지 쑥쑥 잘 자라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아마존 열대 우림에 온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예요? 천장까지 잤더라고요. 우거지게.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보자마자 이제 같이 일하는 이차님한테 이거다. 그리고 이차님도 가자 해서 이제 갑자기 하게 됐고요. 어차피 저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 뭐 빵집, 카페, 뭐 그런 이제 뭐 바리스타 자격증은 없지만 이제 바리스타 준 교육도 받아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이해랑 굴러가는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와, 준비된 카페 네. 사장님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일단 초반 컨셉 자체가 90년대 느낌의 컨셉이었고, 저희가 이걸 보면서 연상한 게 93년도 정도에 일본이 버블 터졌을 때 느낌을 연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얀 이제 벽에 고가구들이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고 곳곳에 아날로그 TV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한창 굉장히 경제 부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90년대에 버블이 터져버리면서 그때 현대적인 사무실 안에 어울리지 않는 고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풍경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배경으로 만든 이제 일본 드라마가 롱베케이션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기무라 타쿠야가 주연이었던 영화 그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보다는 이제 이차님께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그 공간 크리에이팅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되게 재주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TV 사업, 이게 원래 아날로그 TV 장인이셨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그 지금 현대 스마트 TV를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 TV 하시기 전에 했었던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10분 활용하셔서 아날로그 TV들을 재생하고, 그 재생한 TV들을 저희 카페에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이제 이차님이 잡아가셨죠. 그래서 그 이차님이 곧 앵무새 루이스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뉴 개발이라던가 이제 마케팅 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공간 컨셉이랑 이제 그런 인테리어는 이차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와. 아니 그 아날로그 TV들이 다 작동을 한다는 네, 거예요? 아날로그 TV들 그냥 다 전시되는 게 작동하는 아니라. 네. 네. 거기에 정말 옛날 딱 글쎄 때만 구할 수 있던 소품들이 네. 재생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막 실제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진짜 이거 한번 해봐도 되냐고 재생도 해보고. 네. 음. 저희가 이제 뭐 비디오 되는 이제 일체형 TV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파라소닉에서 TV도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이제 헬멧 TV도 있고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저희도 매번 불안불안합니다. 얘가 언제 이제 생명을 다할까. 네. 하지만 이제 황학동이라던가 아니면 동묘라던가 이제 이런저런 군데 전국 이런 데를 뭐 좀 다니면서 TV들을 수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좀 전시회도 한번 열어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진짜. 앵무새 루이스에서.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죠. 내년까지는 적어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얼마나 컨셉이 잘 돼 있냐면 앵무새 루이스의 화장실까지 이제 인증샷 코너가 됐다고 해요. 네. 화장실까지. 네. 맞아요. 저희 앵무새 루이스 화장실에서 최근에 뭐가 다른 거죠? 제시랑 그 이효리 씨가 인증샷을 올렸어요. 대박.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다들 앵무새 루이스는 다 화장실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기이한 뭐가 다른 풍경을 볼 거지? 수 있다고. 봐야겠네. 저희가 환불원정대. 네, 환불원정대. 그때. 네, 환불원정대 촬영 끝나고 화장실을 가신다고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별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야, 와, 대박. 진짜 그 힙의 거의 아니에요. 심볼이라고 하는 제시랑 이효리님마저 인정한 인증샷 스팟이면 거의 뭐.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말 다 했죠. 그러면은, 처음에 앵무새 루이스가 이렇게 TV나 매체를 미디어를 타기 전부터 좀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됐었나요? 그 전에는 그 일본 매거진에 한번 소개가 돼서 일본 분들이 좀 오셨다고 했는데 와. 이번에 방송을 하게 되기까지는 저희의 좀 낚시질이 있었다. 아.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어떡해. 마케터 분들의 어떻게 입지를. 네, 저희가 이 공간을 보기 전에
공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 MBC의 그 모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인터뷰가 잘려가지고 못 나갔지만 그때 이제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작가님들께서는 굉장히 바쁘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공간 섭외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공간 섭외를 하실 때 보는 채널이 결국은 이제 그 초록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창에다가 좀 우리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해놓으면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기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로그램, 화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성수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수동의 아날로그 공간은 우리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블로그 작업을 했습니다. 블로그 작업을 했고 감사하게도 그 블로그를 보셨더라고요. 그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죠. 역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역시 다들 이렇게 멋있네요. 아유. 그리고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네. 처음 이제 사회초년생 생활을 할 때 했었던 이제 그 블로그 마케팅 네, 그쵸. 그 일도 그게 다 다 도움이 이렇게 돼서 네. 역시 커넥팅도 다시 경험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또 궁금한 게 브랜드 컨설턴트, 네. 브랜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삶을 살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브랜드라고 하면 디자이너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이게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리는 부분보다는 어떤 기업의 서비스 또는 그 기업 자체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포장을 예쁘게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모 서비스의 대표님이 어떠한 의도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고객에게 와닿지 않으면 그리고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브랜드 마케터분들이 일하는 방식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대표님을 만나요. 대표님을 만나서 회사의 모든 리소스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긴 마케터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제휴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게 비고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미팅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회사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저희가 추려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좀 뽑아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대부분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세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표가 곧 브랜드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그다음에 실무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정립을 해 나가고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나면은 이거를 어디와 협업을 하면은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이런 것들의 가이드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스쿱은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 저희의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제품, 가성비 전자제품 브랜드를 하고 계신데 거기는 마케팅 팀이 없어요. 마케팅 팀이 전혀 없는 곳에 저희가 이제 합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면서 제품을 어떻게 하면은 또 세일즈까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같이 해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책도 내고 카페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책이랑 카페도 다 네. 찬님이랑 소영님이 마케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책도 북토크 할 때 저희가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북토크 같은 것도. 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최근에 저도 텀블땡이라는 곳에서 펀딩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책을 만들고 이제 PDF를 만들고 그리고 이차님이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1400% 달성을 했어요. 1400%요? 정말 빠르게 달성을 했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마케터다 보니까 주어지면은 이거는 팔 수 있겠는데가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 소영님이 뽑아내신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띵동 테크 트렌드 1분 정리 듣고
오늘의 2부로 찾아올게요. 2부에서는 MZ세대의 일하는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일과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파수 고정. 잠시 후 만나요. 오늘의 테크 트렌드 1분 정리. 백수만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다? 올해 초 메신저로 유명한 K사에서 회사에 다니지 않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입사할 수 있는 가상의 랜선 회사 니트 컴퍼니 프로젝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니트는 니트족이란 단어로 알려져 있죠. 의무교육 과정이 끝났지만 후속 교육 과정이나 취업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의미의 추계어가 바로 NEET, 니트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업문은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졌는데요. 막막해하는 무직 청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 사이에 오늘 할 일 하나를 니트 컴퍼니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100일을 보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꾸준히 100일간 실천하고 인증하면서 니트 컴퍼니 사원들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사회의 가치를 환원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전하는 테크 트렌드 소식 유젠더시티. 방금 전해드린 트렌드 1분 정리, 나너님, 소영님 보시기엔 어땠나요? 근데 이 사소한 일 하나씩 실천하는 게 사소한 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실제로 지원한 사람들은 입사 지원이랑 면접을 거치고요. 지원자 부서 배치랑 명함도 받는데요. 오. 그리고 잦은 지각 시에는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등산과 월 1회 회식이라는 강제 사내복지도 있었다. 와. 그리고 업무 내용은 나를 바꿀 소일거리를 한 가지 정해서 매일 실천하고 인증하기. 그러니까 소일거리, 내가 예를 들면 조깅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생활 루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인증을 하는 프로젝트였대요. 근데 사실은 정말 몸과 정신이 좀 다 이겨져 있다고, 조금 예. 몸이 건강해져도 예. 실제적으로 정신도 많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100일 동안 이거 인증 작업을 했다면 네. 정말 작지만 좀 되게 개개인들한테 좀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인증하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작은 성취가 사람을 바꾼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자신감으로 이어지니까. 와, 그리고 100일 동안 사실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참여한 분들한테는 되게 좀 큰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